길을 다니다 보면 유난히 오랫동안 이 임대 현수막이 걸린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월세를 생각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공실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동네인데도 어떤 건물은 임대가 꽉꽉 차 있고 또 어떤 건물은 오랫동안 비어져 있어서 건물주들을 울상짓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팔리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잘 팔리는 물건이나 잘 팔리는 음식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소비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 소비자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요와 인기가 많은 것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법이죠. 건물로 대입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잘 팔리는 건물, 임대료가 높은 건물들 또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은 곳들이겠죠? 상가나 주택 등 수요가 많은 곳들은 어떤 특징들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이모부께 찾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대가 잘 나가는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가 건축을 하고 건물주가 되면 그때부터는 너는 세입자분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네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수많은 경쟁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서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도 있고 신축된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임대가 잘 된다는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비싸도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임대가 잘 되는 건물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네.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네가 카페를 알아보려고 해. 제 카페를 알아보려고 해요. 네가 이제 임대를 들어오려고 건물들을 막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건축주야. 자, 어떤 건물에 임대를 하고 싶어? 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거리에 있다던가 대학로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근처에 지하철역, 그냥 버스 정류장 이런 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임대료가 비싸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메인 거리 이런 데 말고 한 블럭 정도 안쪽에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가능하다. 네네. 자, 만약에 네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겠지. 당연히 그죠. 비싼 가격을 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입지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임대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머지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치, 나머지 것들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자, 그러면 입지 말고 또 뭐 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사장을 한 2명쯤 할 거기 때문에 저랑 다른 사람. 공동? 네네네. 공동 대표할 거야? 그래서 1층에 음. 한 30평쯤 되는 규모로 할 건데 왜 30평이냐? 너무 작으면 수익이 안 나와요. 또 테이블 간 거리가 너무 좁으면 손님들이 불편해서 별로 안 좋고 너무 크면 둘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크지 않은 대신에 좀 층고는 높았으면 좋겠어요. 답답함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증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건축주, 네, 업종마다 선호하는 면적이 다 달라. 오, 제가 30평을 원한다고 30평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30평을 원하면 상가를 30평으로 나눠 놓으면 그죠, 되겠지. 그죠, 그죠.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은 10평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30평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업종마다 최소 면적이 있고 선호 면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층고 얘기했는데 네. 만약에 내 건물이 주거지역에 있고 일조권을 받는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높이가 한계가 있겠죠. 그치. 지금은 10m로 일조권이 완화가 된 거 알고 있지, 그지? 네. 근데 예전에는 9m로 걸려 있었잖아. 한 층당 3m씩 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10m로 바뀌었으니까 1층은 10m, 2층 3m, 3층 3m로 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세입자분이 높은 층고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1층의 층고를 높이면 2, 3층의 층고가 줄어들거나 4층부터 면적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주, 건축주 입장에서 그거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렇죠. 음. 전체적으로 잘 받고 싶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다음으로는 저는 건물 내부 구조를 좀 볼 것 같아요. 저는 그 카페 바랑 카운터 부분이 좀 문 쪽에 가까웠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줄 수도 있고, 문이랑 가까우면 커피 냄새, 빵 냄새 같은 게 쫙 퍼져가지고 외부에서 손님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가가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조금 길거나 아니면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어때?
절대 불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건물의 구조상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정 간격 안에 기둥이 있지 않으면 보의 깊이가 깊어져. 보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층고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반자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들어오시는 분이 넓은 면적 그리고 뻥 뚫린 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돼.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둥 위치를 잘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설계할 때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어렵네. 또 뭐 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들었던 거. 간판. 일단 저는 좀 여러 면에서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메인 앞편에 간판이 딱 들어올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고, 코너 부분에 있어가지고 간판을 걸어서 양면에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 카페?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간판이 좀 잘 걸릴 수 있게 좀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전기 설비 전문가한테 좀 들었는데 주변이 좀 지저분하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다 해야 될 수 있다, 간판 설치를. 그치, 잘못하면 임대 들어올 때 그것들을 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간판은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니까. 그죠. 이미 거기 가게가 있는 것을 알고 오시는 분이 아니면은 홍보를 해야 대부분, 되는데. 그치, 간판을 보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건축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설계할 때 간판의 위치하고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커. 왜냐하면, 자, 설계를 할 때 조감도가 나오잖아. 네. 간판이 없는 상태의 건물하고 간판이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건물하고 달라. 그래서 건축주들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조감도는 건물이 이쁜데 건물 다 짓고 나서 임대도로 다 들어오고 나서 간판을 다 붙이고 나니까 원래 생각했던 건물이 아니야. 더 좁은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간판의 위치하고 크기들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으면 나중에 임대를 다 하고 난 다음이라도 원하는 건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간판의 위치가 지정이 돼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전만 이제 거기까지 간판선을 떼서 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위치에다 간판을 그냥 연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여기서도 설계가 중요한 거.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리고 제가 탐방을 다녔잖아요. 거기서 조금 하나 배웠던 거. 실외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실외기 자리가 좀 없으면은 바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 와야 되는데 막 시끄럽고 더운 바람 나오면 누가 거길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네, 요즘 새로 신축을 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실외기 위치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 설계를 할 때 실외기 위치 이런 것들을 다 도면에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냉난방기까지 다 설치를 건축주가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외기를 놓겠지만, 안 놓는 경우는 실외기 위치까지 설계 미리 반영이 돼 있어야지 그 위치를 할 수 있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은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내부 인테리어 되게 잘 해놓을 거거든요. 조명도 신경 엄청 쓸 거고. 그래서 이제 창문 같은 게 뭐 폴딩 도어나 아니면 통유리 창이었으면 좋겠어요. 빛도 좀 잘 들어오고 시야도 답답하지 않게 확보할 수 있고 밖에서 안으로 좀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만약에 네 가게가 남쪽에 있어. 네. 그리고 햇볕이 쫙 들어오겠지? 너무 그런데 좋겠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 네 가게 안쪽에 보일까? 보통 유리들은 반사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밖에는 밝고 안에가 어두우면 안에가 안 보여요. 안 보여. 반사돼서. 반사돼서. 반사돼. 주택이야 당연히 남향이 좋지. 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1층 상가까지 쭉 다 내려간 상태에서 안에가 대부분 어둡게 보이거든. 그래서 빛을 조명을 아무리 밝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상가는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야지 안에서 조명만 조금만 켜놔도 안쪽에 내부가 다 보이게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간판도 얘기를 했지만 1층에서 훤히 보이는 그것도 임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가게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잖아. 그지? 손님들이 많이 있게끔 보여주고도 싶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층 상가들은 도로의 면한 쪽은 사람이 걸어서 볼 수 있는 쪽들은 환하게 보여주는 게 좋고, 그래서 1층 상가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외부에서 내부로 훤히 볼 수 있게끔 유리로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간판 설치 위치를 설계할 때부터 확보를 해주는 거, 실외기 위치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 또 뭐가 있어?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 냉난방기 무조건 옵션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제가 다 설치하거나 해체하고 이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상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없어. 네. 얼마 정도 더 줄 수 있으니까 임대료를? 제가 아직 임대료를 내본 경험이 없어서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을 때 임대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는 냉난방기를 설치 안 해야 되는 곳인지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추세야. 아주 뭐 외곽지나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통신 설비가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설비를 다 세팅을 해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그치. 예전 건물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할 때. 제가 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화장실 진짜 중요해요. 건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건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 여자 분리돼서 한 칸씩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기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깨끗하게 자라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는 공간과 카페 그 홀 공간은 좀 동선이 구분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고민은 뭘까? 자, 여러 개 상가가 있는데 상가마다 다 화장실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될까? 돈이 많이 나가겠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하층이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두 번째가 화장실이 있으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내가 임대를 해주는 그 공간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화장실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 한 층에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씩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 임대 공간이 좀 넓은 쪽은 자기들이 화장실을 내부에다가 따로 만들기도 해. 대부분 임대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 화장실이 내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30평을 내가 너한테 임대를 줬는데 30평 공간 안에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네가 넣을까? 테이블이 몇 개가 날아가는데 당연히 화장실도 중요한데 이거는 건축을 할 때 이제 선택사항 중에 하나이고 내부에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만드는 게 좋으나 각각 상가마다 화장실을 넣는 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 또 뭐가 있어? 저는 일단 외곽에 카페를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역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걸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건물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두 자리, 욕심을 안 내면 한 자리 정도는 날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짐도 나르고 제 차도 좀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건 네가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자, 주차 대수는 134제곱미터당 하나거든, 건생일 경우. 그럼 40평당 한 대야? 안 들어가죠. 너는 30평을 임대를 받으려고 했으니까 네네. 30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지하에 있지 않으면 1층에 만약에 있으면 주차 대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1층 상가 면적은 줄어들어. 1층 상가 면적을 키우면 키울수록 주차 대수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 입장에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선택을 하는 게 1층 상가 면적을 키우고 주차 대수를 줄이는 방법. 여기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법정 주차 대수 다 맞춰야 되겠지. 아니면 지하를 넣어야 되는데 지하를 넣으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자, 주차 대수 하나를 네가 쓸 수 있는데 얼마 정도 더 낼래? 요새 주차 비싼데. 그치. 주차 비싼데 그걸 내는 데 있어서 한 대당 뭐 한 달에 뭐 한 50만 원씩 낼 거야? 아니요. 그냥 제 차 밖에다 주차할게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당연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은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내 건물이 이제 시외곽지에 있어. 그래서 대중교통이 오기가 어려운 지역이면 반드시 주차장을 넓게 확보를 해야 돼. 시외곽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도 싸잖아. 그러면은 주차 대수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도 여기에다가 어떤 업종을 넣을 거고 여기에 교통이 어떤지까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자,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카페를 다녀보면서 느꼈던 거는 수압도 중요하더라고요. 자, 선택 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 수압이 좋은 거를 원할 거야? 아니면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는 걸 원할 거야?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는 거. 당연히 두 개를 다 하면 만족을 좋겠죠. 해야 되겠지. 근데 사실 수압이든 화장실에 물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내려가는 거는 설계하고 공사만 잘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만약에 수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위에다 물탱커실을 설치해서 물을 쓸 수도 있게끔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화장실 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수압이 안 나온다 하는 일은 없는데 그 1층 상가에서 식당이 들어왔을 때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 막히는 경우가. 배수가 안 되는 거. 배수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업종이 식당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막 설거지하고 하면서 음식 쓰레기도 나가고 많이 그러니까 그런 망을 해서 하겠지만은 네. 계속 차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수관은 오수관은 구경이 커야 되겠지. 그죠. 그거는 어디에 반영을 해야 된다? 설계. 그렇지, 설계에 반영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전기 크기였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건물에서 전기를 다 쓸 건데 갑자기 두꺼비 좀 내려가고 전기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해서 냉장, 냉동 할 건데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죠. 이것도 또 설계의 문제이긴 한데 설계. 처음에 전력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배선하고 배관을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를 초기부터 많이 땡겨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설을 했을 때 내부에 가게들이 쓸 수 있게끔 처음부터 전기 용량을 충분하게 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 보통 한 74kW 언더로 해가지고 전기를 해놨다가 전기를 많이 쓰는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 들어오신 분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정설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설을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전력이 많이 들어왔으면 여기부터 이제 상가까지 전기가 또 와야 되잖아. 네, 땡겨. 전선은 다 어디 있어? 콘크리트에 다 묻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미리미리 공배관들을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 다시 다 뜯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치. 이건 어디서 해야 된다? 설계요. 그렇지. 설계에서 해야 돼. 또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건물의 연식, 주변 환경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어진 지 한 5년 이내 건물이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입지가 너무 좋은데 건물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주변 건물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오래돼가지고 누가 봐도 공사를 다시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먼지도 날리고 시끄럽고 손님들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냄새 나는 업종 있잖아요. 냄새가 날 것 같은 업종. 저는 아까 말했듯이 커피 향, 빵 향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 묻혀가지고 손님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할 때 업종을 가려서 받는 이유 중에 하나야.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 조금 기피하는 업종이 임대가 들어오면 나머지 실들이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 그래서 그거는 건물 짓고 나서 임대를 할 때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임대를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입지, 그 다음에 면적, 층고 제외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기계 전기 설비에 해당되는 거거든.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입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렇지, 입지는 바꿀 수 없고. 내가 건축주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부 공간하고 이런 것들은 설계할 때 반영을 초기에 하면 되는데 신경을 못 쓰는 것들이 이제 기계하고 전기 부분들이 이게 임대를 들으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거든. 제가 직접 쓸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직접 쓸 거고 네가 장사가 잘 돼야지. 그죠. 임대료를 많이 받아갈 수 있죠. 자, 너처럼 지금 임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네가 임대를 들으려고 하는 시기에 너에게 가장 맞는 건물을 선택해서 들어와. 당연하죠. 그지? 만약에 건축을 하기 전에 임대를 할 사람이 이미 결정돼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치, 그 요구사항만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돼.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지. 네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직접 사용할 건물을 내가 짓는 거야. 오, 너 작년에 건물들 몇 개 둘러봤잖아, 그지? 맞아요. 건축주가 직접 지은 건물들 어땠어? 좋았어요. 되게 고성의 치과도 그렇고 한의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약간 다 자기들이 영업을 할 거고 실제 사용할 거여가지고 그 안에 뭐 동선이라던가 기능 같은 것들을 진짜 딱 맞춰서 넣어놨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용할 건물을 내가 지으면은 내가 필요한 기능들, 동선들, 층고들 이런 것들 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죠. 임대를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주가 직접 건물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임대를 들어오실 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돼, 그지? 그죠. 자, 지금까지는 네가 카페를 내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면 이제 다시 건축주로 돌아보자. 제가 건축주? 빵! 건축주! 건축주. 자, 임대가 잘 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임대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지, 그치? 네.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의 면적과 용도가 이미 제한이 돼 있어. 어떤 법하고 조례가 있을까?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가능한 건물의 용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건축조례,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 및 설치조례,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맞는 시행 지침. 어떻게 알았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한 거야? 강의 노트. 많이 보니까 그래도 눈에 익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왜 웃으시죠? 이제 좀 가르친 보람이 나서. 자, 땅이 선택된 순간 이미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 용도는 이미 결정돼 있지. 이제 네. 네가 해야 될 거는 법에서 지정된 규모와 용도 안에서 세입자가 임대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거야. 네. 그럼 어떤 분들이 네 건물에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변 탐방을 해야죠.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맞아. 시장 조사를 해야지. 주택이면 주택에 대한 수요 조사. 그러니까 요즘 선호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타입을 선호하는지 확인을 하고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 네. 상가면 어떤 업종들이 임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적이 좋은지, 그리고 현재 임대료는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업종으로 임대를 할 건지 결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사업성 보통 맞춰야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업종이 임대가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설계를 할 때 어떤 업종으로 임대를 할 건지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설계 기간은 2배가 길어질 거야. 그러면 모든 업종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돼. 간단하지 않나요? 돈 많아? 아니요. 아니요. 모든 업종이 다 임대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돈을 더 건축비에 쓴다는 거야. 모든 용도와 업종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 네. 예를 들면 네가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한 층당 70평씩, 그러면 4층이면 270평 정도 되겠지. 3, 4층에 사무실도 임대를 하고 혹시 모르니까 학원도 임대를 놓고 싶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계단실을 2개를 넣어야 돼. 왜요? 학원은 네. 3층 이상의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이 넘어가게 되면 피난 계단을 2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계단실을 만들면 공간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치, 계단실을 하나 만들면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네. 공사비는 더 나와. 왜냐하면 아까 내가 공사비가 비싸게 나오는 데가 지하층, 네.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계단실이야.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임대를 주려고 하는 용도를 분명하게 하는 게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용도에 맞는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와,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업종이 들어오길 원하는지 맞춰서 시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 들어가고. 이게 건축주의 역할이야. 네, 건축주 역할. 그렇지.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고. 자, 사실 그 주변의 시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뭐 부동산? 그치, 부동산. 그래서 내가 건축주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특별한 용도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미리 설계할 때부터, 네네. 건축 계획 세울 때부터 부동산 중개인하고 협업해서 아, 해보라는 것도 내가 권해드리기로 해. 근데 이제 임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가 필수잖아, 그지? 가장 그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고 시장조사를 거쳐야 돼. 부동산 중개인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없고 회사에 건축 사업팀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물어봐. 좋습니다. 바로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아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즐거운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즐겁진 않았어. 재밌었는데요?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신축 건물이 임대료 더 비싼데도 막 사람들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대부분 비싸지, 그지? 네. 이 주변에 있는 그 상가보다 왜 비싸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대부분 뭘 내야 되는 권리금을 내야 돼. 그런데 신축 건물은 안에 텅 비어 있잖아. 권리금이 없군요. 그렇지. 결국엔 돈 때문이었군요. 그렇지, 다 돈 때문에. 그래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에 임대료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잘 없어. 아,
안 나가는 경우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너무 높게 돼 있으니까 임대가 안 될 뿐이야.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니. 그래서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축 건물을 선호하는 이유가 건물도 깨끗하지만 권리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 지구에 가보면은 네. 택지개발 지구 아파트 단지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 배후 근린생활 시설들이 쭉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그 택지개발 지구 가보면은 한 5년 정도를 하나의 건물을 딱 찍어놓고 보면은 가게들이 계속 바뀌어. 아, 그래요? 왜 바뀌느냐 하면은 새로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시고 나가고 안 되시고 나가고, 그래서 그 상권이 자리를 잡는데 3년 정도 걸려.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업종은 항상 공이를 들어와.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기회 되면 한번 가봐. 갈 때 어떻게 가보는가 하면 이제 막 택지개발된 곳, 2년째 된 곳, 3년째 된 곳, 4년째 된 곳 이렇게 가보면은 1년째 된 곳에 가서 보면은 왜 여기 이런 가게가 있지? 뜬금없이. 뜬금없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근데 이제 3년차 이상 돼 있는 상권들 택지개발지구에 가보면은 뭐 여기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 하는 자리를 것들이 잡았고. 다 자리를 잡아서 있고, 그 업종에 빠지면 비슷한 업종이 들어와. 그래서 상권은 움직이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도 시간이 걸려. 다음에 같이 보러 가면 되겠네요. 이거 운전하고 저녁에서 신기하게 찾아보고. 부탁드려요.